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이후로 완전히 탈레반 세상이 된 아프가니스탄.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과 내부의 반발 세력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탈레반의 반기를 든 ISK 조직은 세를 불려가며 탈레반 정권의 목숨줄을 서서히 조율하고 있는 상황. 탈레반은 이들 조직의 후원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던 도중 북한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노한 탈레반 정권은 김정은에게 보복을 결심하며 암살 부대를 파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시각각 김정은을 위협하는 이들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2011년 8월 30일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습니다. 20년간 이어진 아프가니스탄의 수렁을 벗어나기 위해 미국이 선택한 일이지만 이 결과는 아프간인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를 뒤엎고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서방 세계가 어렵게 구축한 민주주의와 자유는 후퇴를 맞이했기 때문이죠. 손쉽게 탈레반은 정권을 잡을 수 있었고 시민들 역시 탈레반을 환호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소련을 대신해 자신만만하게 아프가니스탄 정복을 감행했던 미국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떠나는 길을 택했죠. 그 이후 1년 탈레반이 집권한 아프가니스탄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남성과 여성, 고학력층과 저학력층은 물론이고 심지어 소수민족들에게도 비극이 되었죠. 탈레반은 철저하게 자신의 입맛대로 나라를 재단했습니다. 여성에게 가르침해주고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처음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죠. 교육을 위해 학교를 떠나는 어린 여자아이들을 붙잡고 매질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여자아이를 밖으로 내보내는 부모를 처단하기에 이르렀죠. 3월 23일 탈레반 정부는 소녀들의 중등학교 등교를 불허하는 종교 칙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과 집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내린 결정에 많은 이들은 체념할 수밖에 없었죠. 여성인 7 이상 외출할 때에는 보호자 남성 동반이 의무가 되었죠. 음악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요 보직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삽시간에 일자리를 잃고 탈레반 남성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슬람권 국가들이 가입한 이슬람협력기구 대표단이 보다 못해 아프가니스탄을 방문, 탈레반 정부를 향해 소녀들의 학교 교육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놨는데요. 탈레반 최고 지도자 하이바툴라한 자단은 이슬람 학자들을 대상으로 내 자신들이 이러쿵저러쿵 지시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이슬람 세계조차 자신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말했죠. 그 이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그 어떤 조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탈레반 정권은 최악의 선택만 거듭했죠. 여당과 탈레반이 애초부터 기대했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탈레반은 경제 위기로 침몰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를 비롯한 반서방 진영은 자신의 전쟁에 자원을 쏟아 붓기 시작했고 중국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을 보이며 탈레반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중국의 지지를 얻으며 내심 중국의 도움을 바란 탈레반은 중국의 정광석과 같은 태세 전환에 매우 당황했다고 하죠. 분명 차이넘은 이주자는 물론이고 협력을 약속한 중국이 탈레반과의 합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나온 것입니다. 1대1로 사업 확정과 신장 위구르인들의 준동을 막기 위해 탈레반의 눈치를 살피던 중국과는 다른 태도였습니다. 덕분에 탈레반은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졌는데요. 자원전쟁으로 인해 각국이 자원을 꽁꽁 묶은 것 역시 탈레반에게 악재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국가들에게 자신이 가진 자원을 제공하겠다는 자세로 탈레반은 적극적인 자본 유치를 꿈꿨으나 경색된 국제 분위기에 자본도 입도 여의치 않았죠. 그리고 탈레반이 완전 장악한 곳으로 알려진 아프가니스탄도 내부적으로 반대 세력은 물론 반탈레반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해 탈레반 고위 인사들을 저격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탈레반은 자기 보전에 급급해졌습니다. 특히 이들을 상대로 폭탄 테러는 물론이고 암살의 협박을 일삼는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탈레반조차 온건한 축에 속한다고 판단할 정도로 이들 호라산 조직의 잔혹무도함과 극단주의 사상은 위협이 되었죠. 이들은 탈레반 위주의 아프가니스탄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민들 사이에 방담도 있었고 탈레반이 추구하는 사회가 서방과 타협을 한 결과물이라는 생각에 이들이 지배하는 아프가니스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최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러시아 대사관 인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면서 탈레반의 가슴에 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이 소식을 자세하게 보도하면서 이 폭발로 12명에서 20명이 다치거나 숨졌다고 말했죠. 이 폭탄 테러를 저지른 조직에 대해 누구도 성명을 내고 자신이 있다고 밝히지 않았으나 탈레반에 적극 한 호라산 이 주동 세력일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난달인 8월에는 탈레반 고위 성직자 세이크 라이몰라 하카니가 이슬람 학교인 마드라사에서 공격을 받아 사망했고 같은 달인 8월에 시디키와 이슬람 사원에서 테러가 발생, 유명 성직자를 포함해 28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탈레반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물이었고 고위직과 손이 닿아 있는 성직자였기에 탈레반을 노리고 테러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직들과 달리 호라사는 모습을 감추고 자신이 저지른 짓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죠. 일련의 사건들로 탈레반은 호라산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웠습니다. 같은 조직이라고 보기 힘든 이들 탈레반과 호라산의 대결. 탈레반 입장에서는 미국에 의해 수뇌부가 모의에 당한 호라산이 어떻게 해서 테러 및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분명 미국과 다른 중동 국가들의 연합으로 인해 약해졌어요. 호라산이 지속적으로 테러를 감행하려면 돈과 무기가 필요한데 이를 수급화할 곳은 그리 많지 않았죠. 처음에 탈레반이 수상쩍게 생각했던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지난 11월 이슬람 국가 보라선이 자신의 테러에 대한 성명을 내며 위구르족 무슬림을 공격했다고 정확하게 자신이 타깃을 지정했기 때문이죠. 위구르족은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을 이끄는 동족으로 탈레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직입니다. 중국의 제1성과시 어느 조직의 티아의 의미일 정도로 중국이 뒤에서 SK를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었죠. 그러나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통해 중국은 이 사건과 연관이 없고 ISK의 무기와 물자를 지원한 적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진짜 후원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미궁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기회를 통해 후원자가 누구인지 밝혀지면서 탈레반은 후원자를 향해 눈길을 돌리게 되었죠. 놀랍게도 SK의 후원자이자 무기 및 물자의 공급자로 북한이 거론된 곳입니다. 중동에 여러 무기를 수출한 전적이 있는 북한의 ISK. 이 무기를 지원하면서 탈레반 공격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이죠. 최근 유엔 안보리 7970위원회는 연례보고서를 공개하며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무기 판매 시도를 고발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을 담당하는 민간 회사인 호미대는 로켓포와 B-32, 탄약 등 각종 무기를 도맡아 수출하는 곳인데요. 이 문서가 공개되면서 각종 테러단체에 북한이 무기를 후원한 것이 발견된 곳입니다. 그 목록에는 나의 SK가 포함되어 있었죠. 현재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유일하게 남은 곳이 무기 수출. 내부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수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SK는 활발하게 무기 수입을 한 북한의 주요 고객으로 박격포는 물론이고 대공 미사일까지 요청한 곳입니다. 탈레반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북한과 순절하며 거래를 끄는 탈레반 입장에서는 이번 북한의 무기 지원이 다가오는 의미가 컸는데요. 한국의 산업 개발을 요청하며 한국과 손을 잡으려고 했던 탈레반은 설마 자신들의 제안에 북한이 일부러 ISK에 무기를 수출하며 자신들을 압박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탈레반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참여를 줄기차게 요구하며 한국과 탈레반 사이를 개선하고자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공을 들여죠. 북한이 이런 모습을 보고 탈레반에게 보복을 결심한 것이 아닌가 탈레반은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을 쿠르드족 용병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죠. 북한은 탈레반의 행동에 비정상이 있다고 말하며 탈레반 쪽에게 무기가 필요한 ISK에게 필요 이상의 지원을 한 것이라고 하며 탈레반과 북한 사이가 돌아올 수 없는 간을 건넌 것입니다. 탈레반은 이에 보복을 맹세하며 지어들을 맹세했다고 하죠. 감히 위대한 전사의 성스러운 임무를 막으려고 하는 북한은 적이라고 간주하며 용사들을 모집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암살을 맹세한 이들 탈레반 조직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침투를 위해 수송기를 수배함과 동시에 미국 무기를 동원해 침투 훈련을 시작했다고 하죠. 과연 중동의 테러 조직을 건드린 북한 김정은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 걸쳐 원한을 사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조만간 무너지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